예뻐요. 이 아이는 지금 져가요. 꽃대를 보면은 이 봉오리 그 순 자체에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펴가고요. 예,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또 폈어요. 예뻐요. 그런데 보시겠어요? 뒤쪽으로 이렇게 꽃이 또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돼.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올라오는데 꽃이 또 올라왔어요. 꽃이 보시겠어요? 이 아이 보시. 여기. 이거는 포켓러브를 못 키우면 그분은 난하고 빠이빠이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포켓러브는 키우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포켓러브는 노빌이 원종이고요. 보통 이제 5도 정도에서 그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겨울 되면 베란다에서 한 0도, 그러니까 보통 바깥 기온이 그렇게 0도까지는 안 떨어지는데 그러면 베란다에서는 2, 3도, 3, 4도, 5도까지는 유지된다는 결론으로 보고요. 제가 이것을 예뻐서도 선택을 했지만 덴드로비움을 선택한 이유가 특히나 덴드로비움 노빌 쪽은 저는 지방이 부산이고요. 베란다에서 월동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선택을 했고요. 이 아이를 보통 보면은 이 아이 보통 러브 포켓 이렇게 쉽게 부르는데 원래는 엔젤 베이비 러브 포켓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덴드로비움 스노우 엔젤을 모주로 삼고 덴드로비움 스노우 베이비 부주로 삼아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빌에서 지금 이 아이 모주와 부주도 저희는 이제 잘 모르죠. 왜냐면 키가 큰 노빌에서 막 4, 50cm 이렇게 큰 노빌에서 또 교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일률적으로 이 아이가 그러니까 키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일률적이고 작아요. 물론 생육 환경에 따라서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는데요. 가끔가다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포켓러브 이래서 조금 긴 게 나와요. 이거보다 더 큰 게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잘 키웠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일배체도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 원종간이든 이렇게 했을 때 일배체 그러면은 모주와 부주를 삼을 때 거기에서 나온 두 번, 2배체, 3배체, 4배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보통 그렇게 해서 얘들이 육종되었고 교배된 아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포켓러브 그린밸리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그런 말도 붙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호야나 이런 것들이 이름이 많이 달랐었던 거 있었죠. 그러니까 그 호접란 중에서도 저희는 팔색조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부산 쪽에서는 팔색조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삼색조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포켓러브도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름도 좀 달라지기는 하나 그게 1배체냐 2배체냐 아니면 지역에서라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일정하고 키가 큰 아이들은 교배하고 또 하고 해서 좀 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너무 일률적으로 키들이 이 아이는 더더욱 작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화분의 크기도 있지만 보세요. 조금 더 커요. 생육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요. 꽃들이 이렇게 예뻐요. 네. 그래서 보통 봄에 4, 5월에 피고요. 가을에도 한 번씩 피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세 번째 피운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원종이나 이런 아이들은 딱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앱만 하면 피는 시기가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이면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지금 지구가 변하기 때문에 개나리가 두 번씩 피는 거 아시죠? 한 번씩. 여기는 부산이라서 그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개나리도 환경에 따라 두 번 피고 어떤 때는 코스모스도 가을이 아닌데 피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많이 변하지만 특히나 이 아이들은 교배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생육 조건이나 따라서 두 번, 세 번도 피더라. 4, 5월에 핀다. 가을에도 한 번씩 핀다. 저는 세 번째 피워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잎이 떨어졌다고 대부분 이렇게
그거 고민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세요. 웬만하면 덴드로비움들은 꽃 잎이 떨어지고 꽃에다 영향을 주거든요. 한번 태어났고 그 아이가 잎이 떨어지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3년째 정도 되면은 이 아이들은 계속 어떤 지주, 조상 그렇게 남아서 어떤 새로운 촉을 요거는 신화지요. 요렇게 남아서 계속 그 아이가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절대 잘라버리면 안 되고요. 한 번씩 저희가 그걸 잘라서 목적으로 개체수를 누리기 위해서 그 꽃이 이만큼 피었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도 피었듯이 생장점이 남아있는 거는 누워서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눕혀서 그거를 촉을 발생시키기는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있어야 다른 아이들에게 힘을 받을 수 있다. 이와 이 아이는 분촉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잘 크지 않았고 꽃을 더 피웠고 고화로 될 것들이 꽃으로 변했다. 그래서 겨울에도 저온 처리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어떤 구독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겨울에도 베란다가 27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켓너브가 2년은 너무나 영양성장이 좋아서 막 피고 또 피고 또 피었는데 3년째 꽃이 안 핀다. 너무나 에너지를 뺏겨서 생식성장에 어떠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는 계속 꽃을 피운다고 영양을 위에다 주었으니 밑에는 상해 있었더라. 그럼 그만큼 보호를 해주고 겨울잠을 좀 재워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잠을 자야 어떤 세포 성장을 하듯이 이 아이들도 똑같은 거지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래서 분갈이도 좀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바크의 물마름이 심해서 제가 수태를 약간 덮어주어 보았어요. 이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렸었는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뿌리들이 길어서 여기까지 내려가길래 여기에다 달지도 않고 고화를 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올해 유난히 그 환경이 그랬고 제가 고화를 떼서 심으면 계속 실패를 봤어요. 네. 원종 그 덴드로비움 노빌 원종이 좀 대품이 있었어요. 가격은 20만 원 정도요. 근데 그 아이를 또 나고 죽고 또 나고 죽고 너무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금 싸줄까 아니면 본체에서 뭐 흡수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다 수태를 주니까 살 내려와서 이렇게 안착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키우기 쉽고 약간의 미양? 약간 꽃냄새 지금 일부러 맡아보거든요. 예, 약간의 미향이 있어요. 그래도 제법 향을 느낄 수 있는 아이고요.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난을 도전하시고 입문하시는 분들은 포켓너브를 선택해라. 포켓너브는 스노우 엔젤 모주로 삼고 스노우 베이비 부주를 삼아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다. 교배종이다. 정말 키우기 쉽고 겨울에 어느 정도 따뜻한 실내에서 두지 않고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만 두면 이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란다. 물론 액비도 좀 쓰셔야 돼요. 전혀 안 쓰고 잘 키우시는 곳은 뭐냐면 햇빛이 정말 좋아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광합성을 하고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곳은 잘 커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분갈이를 해준다. 분갈이를 해준다는 건 바크든 수태든 뭐 상토 용토든 어쨌든 이 아이들 스스로가 나무에 붙어 살던 아이들이어서 그 식재를 갈아주면서 식재 자체가 영양제다.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식재도 갈아줘야 된다. 뭐 분갈이는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이게 다르겠지만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바크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요. 뭐 수태도 좋은 거는 2년 3년도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꽃이 지기 전에 한 번 더 예, 그래도 통칭 보통 포켓너브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하지만 포켓너브라고 생각을 하고 포켓너브로 총칭을 하고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예, 이 아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화면에 잘 잡히나요? 네, 이상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분촉을 했던 포켓너브와 새로 들여온 아이 포켓너브를 함께 촬영해 보았습니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보세요. 이쪽으로 빼끔 쳐다보고 있어요.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